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부자의 운이란 책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이토 이토리 씨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가장 임팩트 있는 소개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일본 개인 납세액 1위를 했던 분인데요. 2004년까지 누적 납세액이 무려 1600억 정도? 2004년까지 예를 들어 20년 동안 세금을 냈다고 하면 1년에 80억씩 낸 거예요. 80억. 1년에 80억씩 20년 1600억. 맞죠? 와우. 엄청나지 않나요? 그것도 2004년까지 누적액이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셨겠죠? 사이토 히토리 씨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개인 납세액 1위라는 타이틀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품 홍보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엄청 잘 팔린대요. 더 재밌는 건요. 사이토 히토리 씨에 대한 신상이 밝혀진 게 없어요. 뭐 얼굴이 어떤지,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신상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들이 막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알아낸 게 없대요. 너무 재밌죠? 책으로 계속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는 괜히 유명해져서 내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라고 써 있는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책에서 보면 행복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사이토 이토리 씨의 책은 나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소위 말해 우쭈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느낌?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곳인 줄 알아? 인생을 즐겨봐.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느낌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 씨의 책들은 읽으면 다 그 에너지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토 히토리 씨의 책 중에 부자의 운이라는 책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챕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은 일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늘 희극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게 된 것도 하나의 희극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희극을 연출하는 상인인 셈이죠. 상품에도 알고 보면 다 꽝, 나는 깜짝 스타일처럼 웃기는 이름을 지어줘야만 성이 찹니다. 이처럼 저는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 이전에 웃을 수 있느냐 웃을 수 없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저는 즐겁게 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 일은 곧 놀이입니다. 삶도 곧 놀이고요. 기왕 노는 거라면 즐겁고 신나게 놀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해야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나라에 내는 세금이 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룰을 정했죠. 주식과 부동산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 것. 오로지 사업에 의한 소득만으로 승부하자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쪽이 더 스릴 있고 재밌으니까요. 축구도 발로만 공을 찰 수 있으니까 재밌는 겁니다. 그런 조건에서 공을 뺏기도 하고 태클을 걸기도 하고 슛도 멋지게 막으니 가슴을 죄며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룰도 규칙도 없고 손으로 공을 만져도 된다면 결코 재밌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구석도 있으니
이런 시합이 재밌는 게 아닐까요? 친구와 같이 사우나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보고 할리우드 스타를 닮았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이제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사가 정작 배우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해 답답했죠. 친구와 저는 그의 입에서 배우 이름이 나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마사지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에 나사가 박힌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결국 프랑켄슈타인을 닮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 친구는 그냥 웃어넘기려 했지만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눈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였으니 생각한 대로 말을 뱉은 것일 테죠.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했으니 거짓말도 아니고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제 친구는 실망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따질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즐거운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카드 한도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카드를 긁어대는 쇼핑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긁다가는 얼마 후에 틀림없이 산더미 같은 청구서가 날아오겠지요. 이래서야 하나도 즐겁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게 즐겁다고 무단결근을 하는 건 어떨까요? 요즘처럼 취업이 힘들 때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했다간 큰일이 날 겁니다. 그 하루는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실직자가 되면 결코 즐겁지 않겠죠.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그 순간 반짝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려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으니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다시 본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죠.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보다 어떻게 해야 즐거워질 수 있을까를 기준 삼고 행동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사지사는 뭐라고 해야 했을까요? 거짓말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브래드 피트 닮으셨네요 라고 하면 더 좋았겠죠. 아니면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다음에 오실 때까지 생각해 둘게요 라고 했더라도 충분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도 모두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가 하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납세 순위 1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싶긴 했지만 납세 순위 1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대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이겠죠. 실제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돈이 충분히 많으면 행복한가 라고 묻는 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너무 싫어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짜증난다면 퇴근하고 술을 마셔도 행복하지 않겠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있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역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달린 바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4개 바퀴 중 어느 한 개라도 펑 하고 터지면 그 차는 달릴 수 없는 이치와 같지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또한 물론 다를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난 샤넬백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해도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1,000원짜리 싸구려 가방을 맨다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샤넬백을 사지 않아도 행복하니까요. 저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저 참고만 하시고 각자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행복을 찾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모든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이럴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여러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진정한 행복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뭐랄까요? 이 책을 읽으면 사이토 히토리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증됐다라는 느낌? 왜냐면 이분의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분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사이토 히토리는 중졸이에요. 여러 책들에 보면 사실 중졸도 학위 위조다. 왜냐면 중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학벌이나 어떤 집안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고 개인 납세액 1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4년까지 누적액이 1,600억. 이런 사고가 그 사업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 얘기 짧게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옆집하고 현관과 현관 사이가 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다 보니까 커다란 박스를 내놓은 거예요. 현관 옆에다가 공기청정기였나 해서 좀 박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걸 두니까 저희 집에 뭐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불편했거든요. 뭐 치우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계속 그 박스를 거기 놔둔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약간 불편함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복도의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탁 돌았을 때 하얗고 깨끗한 복도가 있어야 되는데 커다란 상자가 너무 보기 싫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 현관 쪽으로 놨던 그 상자를 그 옆집에 그 현관의 반대쪽으로 제가 상자를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좀 치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다음날 돌아올 때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상자를 그 대문 앞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려거나 혹은 나오려면 그 상자를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누군가 이제 항의한 그런 제스처로 보였어요. 그렇게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도록 안 치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때 마침 이 책을 딱 읽게 된 거예요.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따져라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발상 전환이 일어났는데 옆집에 사실 누가 사는지 몰랐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상자를 놔두고 일주일씩이나 안 치우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내가 봤던 몇 개월 동안 이분이 이런 적이 없었잖아. 그러고 보니 이런 적이 처음이잖아. 이분이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마음이 많이 힘든가? 이 상자 하나도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갖다 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갑자기 이분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몰상식하게 자꾸 우리 집 현관 앞에 이거를 놨고 미관상 안 예쁘고 이런 게 갑자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고 보니 이런 적이 없었잖아. 이렇게 한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라고 오히려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상자 치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옆집 사람은 집에 오고 혹은 나갈 때 아마 여러 집이 다 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자가 막 위치가 바뀌어 있고 심지어 자기 현관을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옆집인 나를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에 올 때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아무것도 몰라요.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더 이상 뭐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버려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들고 재활용 지하에 내려가서 버리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내가 오히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갖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옆집 사람이 오늘은 집에 오면서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상황에 적용하면서 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참아야지가 아니라 제 생각에 발상전환이 일어나니까 가장 큰 수혜를 제가 입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아까 책에서는 안마사의 예를 들었었죠. 굳이 할리우드 배우 닮았다고 해놓고 세상에 프랑켄슈타인 닮았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한껏 들떴다가 약간 멋쩍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다음에 오실 때까지 생각해둘게요.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얼른 이렇게 발상 전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즐거운 발상으로 인생을 희극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이토 히토리의 밝은 기운과 에너지를 느끼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